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GS 이틀 채용 공고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예전에 여기 합격하고서 이제 4명이 한 조로 토익 면접 했었는데 여전히 여기는 토익 면접 계속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직전 분기에도 많은 학생들 합격시켰고 이제 그렇게 반가운 곳인데 연봉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꼭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24년 상반기에는 사실 정말로 TO가 많이 없고 채용 공고가 박살났습니다. 취업난이 펼쳐졌는데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위에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GS 리테일도 이제 여검에서 예년보다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뭔가 채용 전형 과정에서 TO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리테일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해 오시면 제가 쓴 자소서 보면서 와, 이 자소서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상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GS 리테일은 GS 그룹 계열사죠. 업력 52년에 유통 판매 기업이고요.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스퀘어 백화점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에 GS 샵을 이제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GS 홈쇼핑하고 이제 리테일하고 따로 있었는데 이제 같이 채용도 진행하게 되어 있죠. 예전엔 따로 했어요. 계속 합격했던 이제 반가운 기업이라 저희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기업이고요. 자, 이번에 어떤 직무를 채용하는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편의점 사업부는 일반 이제 OFC라고 그러죠. 영업관리 채용하고요. 전국적으로 채용하니까 뭐 지역 단위로 이제 보시면 훨씬 더 합격하는데 수월하실 것 같고요. 홈쇼핑 사업부는 이제 MD, PD, 물류기획, 대외협력 이렇게 다양하게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지원 기한은 이제 9월 23일 월요일까지니까 꼭 잊지 말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매번 이제 자소 항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이 직무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경험으로 바탕하는 건데 이건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항목이 맞아요. 지원 동기는 원래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를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 GS 디테일의 편의점 영업 관리 쪽으로 뭉쳐서 넣을 수도 있고 적임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기본적으로 직무 지원 동기에는 직무 관심도가 전문성으로 구체화되어가는 부분을 경험에 기반해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500자 지원 동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800자 이상이라면 기업 지원 동기만 3문장 작성하고 그 다음에 500자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따로 소제목 구분해서 작성하겠지만 500자기 때문에 그냥 지원 동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제가 위에 링크에 명확하게 드렸으니까 보시면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통 트렌드 변화 속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세수라는 건데 자, 일단 이거 제가 수년간 학생들 해보니까 항목이 똑같거든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봤는데 유통 트렌드를 소비 트렌드하고 혼동돼서 적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목들은 유통 트렌드를 어떤 걸로 선정했는지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선정한 이유가 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넣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한 트렌드 속에서 GSTL에 주어진 과제를 먼저 넣은 다음에 해당 방향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을 서술하여 주는 항목인데요. 일단 관련된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죠. 일단 이런 항목을 스토리텔링을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나열하듯이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성과 5% 향상시킨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적어버리면 이거를 읽으려면은 채용 담당자는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외우면서 봐야 돼요. 마치 국사책에 인물들 업적 외우듯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서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는 게 중요한데 스토리텔링해서 한 번에 읽히게 만들고 다 읽고 나면은 이 사람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를 낸 게 주가 아니라 이 사람이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사건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져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는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 어필해야 될 부분은 성과 5%가 아니라 항목마다 중점이 되는 역량들 있죠. 가치관, 열정,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거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일단 그런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방법은 상황을 먼저 제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스토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볼 때 주인공이 어떤 문제, 역경, 곤란, 시련에 빠졌을 때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라고 기대하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명확하게 작성해야지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뒤에 뭘 했는지도 문제점이 명확해야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꼭 유의해서 적으셔야 되고 그 후에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진했던 과정을 작성해야 되는데 제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새로 만들기보다는 마스터에서 장점 같은 데에다가 데이터적인 부분을 좀 추가해서 적으면 돼요. 장점에 적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4번에 꽃보다 취업 마스터 항목 기준으로 협업했던 경험을 넣어야 되고 5번에는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죠. 자, 4번, 5번 둘 다 이제 스토리텔링 항목인데 4번에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학생들이 보면 꼭 이제 갈등 상황을 명확하게 해놓고서도 아이디어를 해결한 걸로 끝내버리는데 아이디어를 냈던 항목을 적으라고 할 거면 이 항목을 왜 쓰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휘하는 그 과정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팀 업무 효율화로 맞춰서 저희 꽃부다치고 맞춰서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성과를 내는 포인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업무 시스템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거나 계속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들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는데,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개선했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GS 리테일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상담해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 어떤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직접 맞대고 보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